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그 양기 성상 혹은 양기 성형이라고 했었죠. 이 격에 해당하는 그 사주, 세 개의 사주를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첫 번째 사주, 첫 번째 사주는 역시 건명 남자 사주이고 갑오년, 정묘월, 갑오일, 정묘시 이렇게 양기 상생하는 사주가 되겠죠. 양기 성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양기 상생이 있고 양기 상성이 있다고 그랬죠. 양기 상생은 그 상생으로 이어지는 거고, 양기 성형은 그 두 개의 기운이 서로 마주쳐서 대대하고 있는 형, 그런 것을 보고 양기 성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기 상생이 되겠죠. 그 양기 상생하는 이런 사주고, 이것 남자 사주인데 갑오년이니까 양의해죠. 그래서 이것은 그 대운이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신유 이런 식으로 순행을 하게 된다 하는 거 여러분이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주를 일단 그 설하고 선생이 이 사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통신송에 의해서 그 사주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번에는 세 개의 사주를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통신송에 따른 그 사주 해설은 이번에 6개 사주와 한해서 뒤로 미루고 일단 그 음양 오행에 의해서 설명을 하는 이그 설하고 선생의 설명을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하고 선생이 이 사주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차조, 목화, 각반, 양기, 성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차조는 이 명조는 목화가 각각 반이다. 여기에서 갑묘, 갑묘가 4개고 정오가 화죠. 해서 이 갑묘 4개의 목과 정오 4개의 화가 각각 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2개의 기, 목기와 화기가 성상, 어떤 모양을 이루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 치, 정화, 상관, 수기, 위용. 그 용신을 취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화 상관이 수기해서 용신으로 취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정화는 간목에 식신은 병하고 정화가 상관이죠. 상관이 둘이 투출해 가지고 있다. 오병기정
아니 이 상관이 정상관이 둘이 투출해 가지고 있으니까 숙이다. 아주 뛰어난 기운이다. 이 상관이. 그래서 용신으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주 금수 천무 순수가관 그랬습니다. 이 사주에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 사주에 금수가 전혀 없다. 금과 수가 전혀 없어서 금은 목을 극하고 수는 화를 극하게 되죠. 그런데 이 둘을 극하는 금수가 전혀 없으니 순수하여서 가관, 볼만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 하면은 사운, 정화, 임, 상관 여기에 이제 원래 적천수 징의에 보면은 이 상관이 아니라 임관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은 상자가 빠진 겁니다. 사람들이 이거 해석할 때 전부 다 관에 임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관에 임했다고 하는 게 전혀 말이 안 됩니다. 관이면 신금이 되지 어떻게? 아니면은 그 유금이나 신금이 되지. 그러니까 관에 임했다 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운에 사무 경병이죠. 이 사운은 정화의 상관이다. 아니 간목에 사무경병 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체음용량이죠. 그래서 상관이라기보다는 식신인데 그래도 정화가 상관에 임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도 상관이라기보다는 그 식신에 임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더 정확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궁진첩 명고한원 이랬습니다. 남궁진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 남궁이라고 하는 것은 별자리가 한 자리로 쭉 이어졌다. 한 자리로 쭉 직선으로 이어졌다 하는 것을 남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뭐냐 그러면은 한 일직선으로 별자리가 쭉 이어졌으면은 그것은 그 기운이 더욱 세지겠죠. 흔히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직렬이 되겠죠. 직렬이 돼가지고 가령 이래서 0.5V짜리 1.5V짜리 전지를 직렬로 연결하면 3V가 되죠. 근데 병렬로 연결하면은 이게 그대로 1.5V가 되는데 그래서 이게 그 정화의 기운이 더욱 세진다. 그래서 이 수기의 기운이 더욱 뛰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 그게 남궁이라는 조건입니다. 남궁이라서 진첩했다 하면은 과거에 급제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이 진첩이라는 말은 승리하다, 이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과거에 급제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름이 고 높으니 한원이다. 홍문관이다. 그런 뜻으로 봐도 되겠죠. 그리고 경운에 관성이 국을 혼란하게 한다. 그래서 관성, 홍국, 강지현. 그러니까 경운에는 이 설하고 선생은 이 간지 전체로 보는 게 아니라
관 5년, 지 5년 그렇게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경운에는 이 관성이, 응? 근데 이것도 사실은 상이죠. 살이죠, 살. 응? 7살이죠. 이 관성이 편관이 되겠죠. 또 관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관성이 이 국을 혼란스럽게 했다. 그건 무슨 얘기냐? 경이 갑을 극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란스럽다. 그렇게 이 국을 혼란시켜서 지현으로 벼슬이 내려갔다. 그 다음에 남방지금, 대저, 대저 그런 뜻이죠. 대저, 남방지금. 이 금이 이 국을 혼란은 시켰지만은 오는 남방이죠. 화죠. 응? 남방의 금이니 남방지금이니 남방에 있는 금이니 다른 말로 경이 절각되었으니 뭐라고 했냐라면은 상유부족. 아직은 혼란시키기는 하는데 혼란시키기에 부족하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래 서방지수, 장래 서방이 물에, 그러니까 임신이나 계유, 이것은 서방인데 임계가 수기 때문에 서방의 물이다. 서쪽의 물이다. 그러면은 임수계수는 신유의 생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된다? 신은 묘를 극하고 유는 묘와 충하고 임은 정님 합을 하더라도 화는 하지 않고 정립합목으로 화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여기에서 신이 유를 극하기 때문에, 묘를 극하기 때문에 화하기에는 조금 제가 볼 때는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하고 임이 합하기는 하지만은 이게 약간 이 둘의 대립 관계가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 개는 정하고 바로 충하게 되죠. 충하게 되니까 이 20년 동안은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다. 이 국이 완전히 혼란이 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무구, 그 무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사주를 본 시점이, 이 사람 사주를 본 시점이 이런 시점 아니에요. 30대, 이런 시점이 아니었겠는가. 30대에서 40대 초반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시점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고 여기에서 하나 또 말할 것은 수기유행이라고 그랬죠. 수기가 상관 수기라고 그러면 이게 뛰어난 기운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묘월에 갑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갑이 왕합니다. 갑의 왕지. 그래서 이때는 갑의 세력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이 오와 정이 합해가지고 이
격과 유를 발산시켜도 이 격 자체가 대단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쓸만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사주를 한번 보죠. 자, 이 사주 역시 건명이고 정묘년, 을사월, 정묘일, 을사시 이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역시 을과 묘는 목이죠. 그리고 정과 사는 화죠. 그래서 목화 상생격이다. 그 양기성상을 했는데 목화 상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사주를 설하고 선생은 또 어떻게 설명을 했냐 그러면은 차역 목화 차역 목화 각반. 이 사주 이 명조 역시 이 차역 이 명조 역시 목화가 각각 반이다. 을, 묘, 정, 사가 각각 4개의 이치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각각 반이라서 이것은 이렇게 각각 반을 이루고 있으면은 양기성상이라고 그랬죠. 혹은 양기성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양기성형이 더 어울리는 말이다. 이렇게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기성형인데 비 전상관지비 이 앞명조의 상관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그 설명이 이제 나오는 거 한번 봅시다. 일주시화, 그 다음에 장하, 장어, 하령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장이 아니라 이거 생으로 봐야겠죠. 생어, 하령 일주가 화이고 여름철에 태어났으니 이것은 수기가 아니라 수기가 아니라 목종화세 목이 화의 세력을 따랐으니 격성 염상이라. 이 격이 이루어진 것은 염상격이다. 그럼 염상격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전체를 화로 봤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 왜 그러냐? 자, 이 4월 여름에 태어났잖아요. 거기다 시도 사시고 그 정화가 투출돼 가지고 있으니까 불길이 굉장히 심한데 여기에다가 연료인 나무를 집어넣은 것과 같다. 그래서 이것은 불길이 더욱 심해진다. 그래서 오히려 염상을 이루었다. 염상격을 이루었다. 자,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불의 경금. 또 불의 견금. 마땅히 견금. 금을 본 것은 마땅하지가 않다 했는데 불의경금. 또 금을 보는 것은 마땅하지가 않다 했는데 여기에 금이 없죠. 그래서 이 사주가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운, 봉화, 화봉, 생조, 순무, 절강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인운에는 이문이라고 하더라도 정림 한목을 하고 인묘가 같이 자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목으로 화한게 되죠. 목으로 화한데다가 이게 상당히 불길이 세지는 그 연료가 더 많이 들어간 꼴이 되죠. 그래서 그 화가 생조를 만난 것이다. 이 눈에는 그렇기 때문에 순무 절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순무는 뭐냐 그러면은 그 지방 관직의 하나의 명칭입니다. 그리고 절강은 중국의 지방 이름이죠. 그래서 그 절강에서 순무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운, 수년, 목화, 개상, 고, 불능, 면화. 그렇죠. 그 신운에는 이 신운 있죠. 신운에 이르러서는 이 신운이 을목을 극하지만은 정화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이 신운이 힘을 쓸 수가 없는데, 그 신운 중에 그 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수년이라고 그래요. 물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물해라고 했으면은 하면 개해년이나 임자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개해년이나 임자년의 이 목화가 둘 다 상하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해년이나 임자년의 이 정을 극거하고 아니면 충하고 신우는 이 양정의 그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을목을 충해 가지고 이 격을 깨뜨리는 게 되죠. 이 격을 깨뜨리는 게 그렇기 때문에 목화 개상 이 목화가 모두 손상되어서 불능 면화 그 화를 면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신축은 같이 봐야 되는 거고 축은 사축해가지고 공금을 하게 되죠. 사축해가지고 공금을 하기 때문에 이 신이 더욱 힘을 받고 또 축생 신금 해가지고 이 신금은 상당히 세력이 있는 그런 금입니다. 해가지고 이 금이 을목을 충해가지고 이 격이 깨지게 되기 때문에 그 화를 면하는 것을 면할 수가 없다. 불능면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위 이인 동심이니 가순이
불가역이야 이렇게 그 마지막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른바 소위 이인동심이니 이인동심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 목화가 같은 마음이다. 화가 전부 다 화가 굉장히 세가지고 화가 강해가지고 목이 화를 따르기 때문에 위인 동심이다. 이걸보다 뭐라고 합니까? 종악격이라. 종아는 그 우리가 그 아기 할 때 그 아자를 쓰죠. 그 이것은 종강격이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화가 이인 동심이 되어서 염상격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순 따르는 것은 가능하나 불가역이야. 거역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거역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사주를 보면은 이 사주 역시 남자 사주고 병오년 무술월 병오시 무술 병오일 무술시 이렇게 됐죠. 이 사주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 뭐라고 그럽니까? 사주 전체가 양인 것을 보고 뭐라고 하더라? 양강팔통인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전체가 양인 사주를 또 그 설명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주 역시 병원은이 양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기해, 경자, 신축, 이민 이런 식으로 운이 순행을 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병도 화고 이 무는 음을 양으로 전환시키는 변환이다. 그리고 식물에 있어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암술과 수술이 서로 수정을 해가지고 시방을 이루는 것인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꽃이 핀 것이죠. 그 동물은 완전히 성년이 돼가지고 자손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짝짓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이 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병이나 무를 같은 화의 세력으로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보는 그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명리학에서 보면은. 그리고 실질상으로 그 한의학에서도 보면은 한의학에서 그 뭐냐 사상의학이라고 그러죠. 그 사상의학에서 보면은 이 토와 화를 서로 바꿔서 그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전체가 화로 봐도 무방한 그런 사주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사주는 또 설하고 선생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차, 화토, 각, 반, 양기, 성상. 이 명조도 역시 화와 토가 각각 반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양기 두 기운이 이룬 상이다. 그 다음에 취무토, 무토를 취하여 식신수기이니, 무토를 취했는데 무토는 병의 식신이다. 전에는 상관수기 그랬었죠. 여기에는 식신수기이니 미용, 용신으로 삼았다. 그래서 무토를 식신, 병을 설기하는 식신을 용신으로 삼았다. 그렇죠. 신축은 습토회화, 수기유행 등 향방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신축운의 습토가 회화, 이것은 불을 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보다도 화를 많이 설계해가지고 그 수기 유행이 아주 도드라진다. 그래서 향방에 올랐다. 향방에 합격을 했다. 이때가 이제 보면은 청나라 시대의 이 사주를 본 것 같아요. 명나라 시대에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청나라 시대에는 과거의 종류를 셋으로 나누었는데, 향방은 지방에서 과거를 본 것을 향방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회시라고 그랬습니다. 이 향방을 합격한 사람들만 응시해서 과거를 보는 것을 회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시가 전시인데, 전시는 이제 회시에 합격한 사람들이 임금 앞에 나아가서 과거를 치르는 거, 이걸 보고 전시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는 향방에 합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문, 임년, 부회시, 사어, 도중. 이문에는 뭐가 있냐 하게 되면은, 이문 혼자서 이 병화를 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인이 와가지고 인옷을 화국을 이루게 되고, 또 무토가 있어가지고 임을 극거하기 때문에 임 혼자서는 치기가 어려운 데다가, 이 임은 또 절지에 앉았죠. 임수생, 임목 해가지고 이게 임목이 은비해지죠. 그리고 임수는 세력이 약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임 혼자서는 이 병화를 깨기에는 힘이 부족한데, 이때 이민운에 또 임년이 원해. 그러면 임자년이 왔던, 무슨 년이었던, 임신년이 왔던, 어떤 년이 왔겠죠. 그러면은 이때 임운이 와서 뭐가 됩니까? 같이 병을 극하게 되죠. 그러면은
흔히 이렇게 봤을 때 인호수를 이루고 있고 사실상 무토도 화로 보기 때문에 이미 병을 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지만은 이 세력이 지극히 강하면은 이미 지극히 강할 때는 양에서 음으로 전환되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지극히 강해지고 이때는 쉽게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강한 게 약한 것보다 오히려 잘 꺾인다. 그래서 그 회시에 임했는데 회시에 도전을 했는데 사후 도중 이 회시에 그 회시를 치르는 그 도시에서 죽었다. 어떤 원인으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죽었다.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 수, 격, 병화, 즉 화, 멸이야. 대개 수가 수가 병화를 치면은 치면은 화는 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보다는 제가 좀 전에 설명을 했던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라면은 양술 환희 양진. 예컨대 이 두 술이 바뀌어서 환이 바뀌어서 양진 두 진으로 되었다면은 불치 조열, 이 조열하는 타서 뜨거운 데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수봉수운 그 이문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역 불치 대흉에는 죽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불치 대흉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만약에 진이 왔다고 하더라도 인목은 진토를 바로 충하고 다시 임과 무토도 서로 싸우게 되고 임과 병화도 싸우게 되는 이런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코 녹록지 않은 운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설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벌써 시간이 38분이 지났네요. 그래서 제가 달리 또 그 통신성을 이용해서 해설을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번에는 생략을 하고 이번 시간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